일단은 들어감에 있어서는 사실 닮음은 그냥 두 가지 사실 닮음이 있고, 맞지? 좀 실수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까지도 좀 얘기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그 서술형 평가에서의 감점 요소. 굉장히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응하는 꼭지점을 맞춰서 이제 닮은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 상황에서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력이랑 좀 별개로 그냥 정신없이 시험을 그냥 보다 보면은 대응하는 꼭지점을 뭐 A, B, C, D, E에서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거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실수를 좀 줄이면서 꼼꼼하게 좀 이렇게 서술형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닮으면 두 가지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AA 닮음. 이걸 먼저 일단 고려하고 이게 안 되면은 보통 사스로 넘어가요. 근데 너희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닮음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대부분 80%가 다 이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되지? 닮음 같은데 뭔가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이걸 바로 의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난도 문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이제 닮음이 보통 사스 닮음이에요. 근데 이 사스 닮음이 체크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해봐야 되고, 그다음 변 길이가 두 개 중에 하나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비율로 확인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 대 E, E가 똑같고, 근데 다른 거 딱 체크해보니까 여기 2A고 여기 4야. 그럼 이게 닮음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길이가 나와 있지 않고 문자로 나와 있는 형태에서 닮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사스 닮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대비 진행하면서는 최대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체크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AA 닮음이야 뭐 각도 두 개 그냥 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사스 닮음이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저게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럼 이제 문제를 풀다가 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고민했는데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좀 사스 닮음을 조금 의심해봐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 쓰는 거 너희들 그냥 기본적인 건데요. 그 대응 각 순서 맞춰주셔야 돼.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닮은 기호 쓸 때 이거 아니야. 그 태극기 S야 S. 알겠지? S여야 돼. 이건 S가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거. 맞죠?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기호 쓰실 때 S를 약간 돌린 형태로 써주셔야 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수하는 일이 없겠고 이 대응값 순서 맞춰서 써야 되는 거 맞죠? 헷갈리지 않게. 이런 거는 다 감점 요소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 따라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처리하지 말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한글로 풀어서 써주면 되죠.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냥 A 닮음이다. 저거는 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닮음 유의사항 여기 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트 1번. 실수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여기 지금 유의사항에다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알겠죠? 너희들 일반적으로 기호 같은 것들을 실수해. 알겠지? 이거는 닮음 기호.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넓이가 같다. 그 다음에 합동기호. 이거 이제 등호가 3개 이렇게 써져 있으면 합동이죠. 이건 합동이라는 기호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좀 정리 잘 해보시고. 일반적으로 닮음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연수비로 될 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 2분의 1 같은 경우는 그냥 2대 1로 보통 나타내요. 근데 이제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고 편의상입니다. 편의상. 그리고 1대1 닮음은 합동이다. 이건 다 알고 계셨던 내용들이고요. 넘어갈게요. 별다른 설명할 부분 앞부분은 없어요.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을 조금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겹쳐진 도형에서 닮음 찾기, 사스 닮음, A 닮음 그림 보고 그냥 정리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거기 이제 찾는 방법을 설명을 그냥 드린 거고요. 화살표 있는 쪽 보시면 돼요. 화살표 있는 쪽에 여기 위쪽에 공통인간의 기준으로 삼각형 2개 찾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알아서 찾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이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넘길게요. 여기. 자, 여기.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 여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 소공식에서 나오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스스로 이걸 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숙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알겠죠? 좀 설명해볼게요. 일단 1번 직각삼각형 닮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봐야 되는 포인트를 설명드릴게요.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항상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중요하거든. 근데 너희들이 봐야 되는 건 이 빗변 쪽으로 뭔가 수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빗변 쪽으로 수선이 내려와 있을 때 여기를 집중공략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저게 딱 보이는 순간 그냥 결론은 항상 같아. 닮음이 존재합니다. 이 그림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닮음이 항상 존재하고요. 물론 여기가 직각삼각형인 경우만이야. 알겠지? 주의점이 이겁니다. 알겠죠? 항상 직각삼각형 A의 닮음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깥쪽으로 그어지는 그림들도 있어. 그게 두 번째 그림인데,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돼 있죠. 직각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수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평행선 연장해서 쭉 긋게 되면 이런 형태도 닮은 발생입니다. 각도 체크하는 거는 기본이니까 조금 얼른 하고. 저기 아니고. 자, 여기가 수직이니까요. 됐죠? 각도 체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거든요. 기본이죠. 이것도 이 조그만한 거랑 큰 게 닮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더라고요. 됐죠? 어찌됐건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고, 그리고 빗변 쪽으로 이제 수선 90도가 박혀있는 이런 경우들 닮음 다 싹 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보는 거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이 기준이 약간 특별해지면 특이한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을 봐야 되냐면 하필이면 이제 중요한 그림이죠. 소공식입니다. 소공식. 하필이면 수선이 빗변 쪽으로 내려가는데 직각 쪽에서 수선이 내려가요. 이렇게. 집중 능력 하셔야 되는데 시험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려드리는 취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빡빡한 계산을 조금 간단하게 갈 수 있게끔 숙달을 조금 하셔야 되는 그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몇 가지 있는데요. 거기 1, 2, 3, 4번에 정리해 놓은 거는 하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다시 조금 필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번부터 합니다. 그 기본적, 갔다 와, 빨리.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쓰면서 따라오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부할 게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1번은 첫 번째, 기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길이 갖다가 문자로 나타낼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고요. 이렇게가 와있고, 이렇게 그리고 자료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보통 여기 삼각형의 높이 쪽을 H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그 나오는 배경을 갖다 써드리고 결론에 대한 공식을 밑으로 적을게요. 알겠죠? 첫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로부터 수직 관계가 두 개가 생기게 되고 소공식 안에는 수직 관계가 두 개가 생기게 되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수직 관계는 보통 밑변 높이,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밑변 높이 한 세트로 봤을 때 몇 세트가 있는 거냐면 이 그림은 두 세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여기 이 직각으로 본다면 AB가 밑변 높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C랑 H 입장에서의 90도를 갖다 보게 되면 이게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H로도 이제 쓰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등식을 갖다 정리하게 되면 자 관심 있는 건 H 알겠지? H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C분의 자 A 곱하기 B 이런 형태로 쓰게 되어 있다. 공식처럼 암기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빗변분의 나머지 두 변 길이의 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조금 빠르게 써주셔야 되는 공식 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H에 관련된 어떤 식 하나를 적어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이 그림 상황에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3개예요. 3개. 왼쪽, 오른쪽, 큰 거 이렇게. 근데 두 번째 나오게 된 이제 공식 형태의 근거는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이 닮아있다로부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알겠지? 왼쪽과 오른쪽이 닮은 삼각형이다로부터 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돼요? 그럼 뭐가 성립하는 거냐라고 따졌을 때 비율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x 대 h는 h 대 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닮은 비로부터 뭐가 성립하냐? x 대 h는 h 대 y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내압매형법으로 정리할 때는요, h 제곱은 xy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등비중항이라고 읽어요. 우리는 이거를 등비중항이라고 읽습니다. 그죠? 그럼 등비중항이라는 거는 지금 그림 상황에서의 대소관계상 길이의 관계가 y 그리고 h 그리고 x 순서대로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근데 가운데 놈을 제곱했는데 사이드의 곱과 같다는 건 이게 지금 등비중항 상황인 거고, x, y, h 요 사이의 관계가 등비수열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충분하더라. 그래서 등비수열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론을 조금 적용할 수 있냐면, 이 x, y, h 사이의 관계가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하는 공비죠. 공비를 곱하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일정 수를 곱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공비를 r이라고 쓰고요. 이제 넘어갈 때마다 일정한 수를 곱하게 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더라. 물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공비를 r로 본다면 반대로 가는 방향의 공비를 r분의 1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실전성 있게 적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 삼각형에서 수직에서 이런 소의 상황이 딱 생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를 2로 주고 여기 길이를 4로 줘보세요. 그러면 이쪽의 길이를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8. 그렇죠. 공비가 현재 곱하기 2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쪽 변길이를 쓸 때도 4에서 2를 곱해서 8로 정답을 빠르게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하셨죠? 시험 이나 왜 이렇게 멍때려? 집에 왔어? 시험 상황에서 만약에 이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조금 빠르게 좀 써주세요. 알겠죠? 이거 이해됐지? 좀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인데 약간 번외도 있어. 번외도 있는데 이 비슷한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좀 이거는 제가 번외로 좀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로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의 제곱은 이렇게 x 곱하기 c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미지는. 첫 번째 a 제곱은 x 곱하기 c, 반대편도 성립하거든요. 이쪽도. 그래서 b제곱 두 번째, 자 b제곱은 yc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다. 이거는 당연히 근거가 뭐겠어요? 그쵸. 큰 것과 왼쪽 닮음을 체크했을 때가 첫 번째 거, 이게 나오는 거고요. 큰 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을 체크했을 때 밑에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정리한 게,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게 얘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다 등비수열 관계에 놓여있다는 거 알죠? 근데 보통은 이쪽 방향의 공식은 잘 활용은 안 해요. 근데 알면 조금 편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까지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훨씬 편안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맛깔나게 한번 더 해볼까? 여기까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저 두 가지 상황이 팩트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 해볼게요. 그럼 왼쪽 좌변의 계산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 C로 묶여서요. 이렇게 체크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됐어? 관계가 X랑 Y랑 더했을 때 몇이 나오기 때문에 C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C 곱하기 C로 쓸 수 있어서 C제곱 형태로 써지는 거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이걸 무슨 점이라고 부르지? 피타고라스 점이라고. 자, 증명했어요. 자, 피타 증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클리드의 증명, 그림 가지고 노는 거, 그거랑
지금 보여드린 방법은 수학자 월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명했다라고 해서 월리스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도 증명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딱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1번 공식과 2번 공식은 저는 사실 기말대기 하시면서는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공식 같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1번, 2번은 예외 없다. 무조건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 여기에 사실 뭘 섞으면 되냐면 여기에 피타고라스를 섞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섞으시면 사실 소에 대한 문제들은 대부분 다 풀려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번은 혹시나 해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 3번은 알겠지?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 3번까지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은 뭐 완전 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자, 3번 이야기를 좀 할게. 알겠지? 3번은 일단 나오게 된 배경은 뭐가 되냐면 나오게 된 배경은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닮은비를 제곱하면 이제 넓이비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 자, 두 번째 사실은 높이가 같으면, 그렇죠. 넓이가 같다가 아니죠. 높이가 같으면 넓이 비는 자, 밑변의 비율과 같아집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조금 섞는 어떤 미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얘는 이미지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두 번째는 이미지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그렇죠. 평행선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찍 있을 때 얘를 만약에 이렇게 갈라. 근데 얘가 A고 얘가 B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삼각형 넓이비가 A 대 B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그럼 얘랑 위쪽이랑 이 밑에 이론을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오른쪽 삼각형 봐야 되거든요. 왼쪽 오른쪽 보게 되면 잘 봐. 여기서 내가 밑변에 평행한 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럼 왼쪽과 오른쪽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넓이비를 계산할 건데, 자, 넓이비가 이렇게 갈게요. 왼쪽 삼각형과 내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비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자, 평행선에서는 높이가 같으니까, 그지? 밑변의 비율과 같아서 몇 대 몇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x 대 y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요? 근데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닮은 비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닮은 비. 빗변 보면 돼, 빗변. a 대 b로 쓸 수 있는 거 맞죠? a 대 b로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요? 이거를 넓이비로 돌리세요. 넓이비로 돌릴 때는 제곱하는 거죠. a제곱 대 그렇죠. b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이 뭘까요? 윗줄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은 넓이비가 x 대 y인데 넓이비가 a제곱 대 b제곱이야. 그러면 따라서 결론이 맨 아래줄 x 대 y는 a제곱 대 b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 아마 삼각형에서 소다 이렇게 돌려서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몇 대 몇일까? 그렇지. 제곱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이들이 제곱돼서 이 밑변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1대 4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더라.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공식 같은 겁니다. 됐죠? 사실 피타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그렇죠? 피타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긴 한데 이런 것들까지도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수는 딱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소공식 밑에 직각 너무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고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어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등비조율을 배웠기 때문에 루트 2번에 대한 내용의 설명은 굳이 필요 없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하나. 자, 너희들이 주로 이슈적으로 좀 시험 대비를 진행할 때 갈문 쪽에서 정리해야 되는 그림들을 좀 발췌한 것들이야. 알겠지? 첫 번째, 종이접기 닮음은 거의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근데 접는 방식이요. 1번처럼 정삼각형을 접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출제율이 가장 높고,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처럼 정사각형을 저런 식으로 접기도 해요. 이거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기도 합니다. 또는
종이띠를 접기도 하고 됐죠? 그래서 어찌됐건 종이접기에서의 닮음은 한 문제 정도씩은 무조건 나오더라. 과거의 기출을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루트 4번 볼게요. 루트 4번은 그냥 한번 수치적인 부분만 확인합시다. 방금 배운 소공식을 조금 적용하는 문제고요. 보통 시험 문제는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통 시험 문제는 두 번째 그림이 잘 나오고요. 자, 3번 그림은 별표 두 개를 쳐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3번 그림은 별표 두 개를 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2번 그림부터 먼저 볼게. 2번 그림은 직각에서 수선이 내려가는 걸 두 번 반복한 그림이고, 여기서 말하는 M은 중점을 말하는 겁니다. 뒷단의 중점, 외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찍 연결했고, 이쪽으로 수선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내린 이런 그림인데, 지금 길이는 4하고 16으로 줬습니다. 여기 4, 이렇게가 16,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지금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 주변의 길이를 갖다 물어보게 되는데, 저희는 AH 한번 찾아보죠. AH, 여기. 요 길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물어볼지 몰라요. 알겠죠? 저 길이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1번. 이게 바로 나와야 되지. 제곱하면 4 곱하기 16이 64. 얼마 됐어요? 8. 오케이. 아까 이거 체크했죠? 이게 8이죠? 자, 그 다음은 체크 어떻게 하면 여기서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이 길이를 찾겠습니다. 요 길이. 요 밑에 길이 찾을게요. 요 길이. 찾아볼까요? 얼마겠어요?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20의 절반인 10입니다. 4 빼면 6으로 가야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여기가 6이에요. 괜찮죠? 그럼 6, 8, 10. 또는 방금은 피타로 설명했지만 여기가 외심이니까 이게 길이가 다 똑같잖아.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바로 10이야 라고 해도 상관없지. 됐어? 6, 8, 10짜리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쓸 수도 있죠. 그치? 이거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8의 제곱은 AH 곱하기 10. 맞죠? 이렇게 써서 AH를 찾을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좀 해봐. 너 쓰러지겠어. 조심해야. 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 저는 여기 길이를 찾아서 피타고라스 쓸래요. 근데 이쪽 길이는 빗변 길이분의 나머지 두 변 길이가 같으니까 그냥 바로 나오게 되고 피타를 써도 된다. 근데 좀 불편하겠지.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편하지 않나 싶고요. 또는 닮음을 이용해도 좋더라. 왜? 네가 보는 여기서의 직각삼각형들은 다 몇 대 몇 대 몇 닮음이니까. 이거 봐요, 이거. 이 삼각형 자체가 3, 4, 5짜리의 비율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도 3, 4, 5의 비율을 갖고 그러면 3, 4, 5겠죠. 그래서 5대 4로 처리를 하는 거고 5의 비율이 길이가 8이니까 내가 원하는 AH 길이가 이 비례식을 풀어도 나오죠. 됐죠? 그래서 풀이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요. 본인의 입맛에 맞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제가 3번에다가 별표 친 이유는 우리는 어쨌든 고난도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고난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풀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조금 필요한 거고, 사실 고난도의 문제들은 자주 보지 않았던 그림이 분명히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5분 정도 조금 시간을 드려보고요. 이거 뭐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사실 그때도 제가 시간을 드리고 한번 고민해보라고 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강 안 들으셨던, 저한테 특강 안 들으셨던 분들은 고민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자, 목표는 이 F의 길이를 찾는 문제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시간 조금 드려볼게요. 시작. 그거 아니에요? 답 얼마죠? 4 2 4 8 4 답은 4입니다. 그래 잘할 것 같았다 했나? 8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약간 그냥 생각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얘기할게. 안돼. 누가 봐도 잘하게 생겼어요. 그냥 생각은 사실 EF를 물어보긴 물어봤지만 굉장히 이 길이를 조금 구하라는 게 뜬금없지 않습니까? 네. 뭐 직각삼각형의 한 변 길이도 아니고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밑에 길이가 4인 것을 이용하시면 결국에 그렇지 나는 이걸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침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소의 상황이 딱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빨간색 길이 관련해서는 결국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 변 길이를 모르니까 첫 번째 1번 공식은 패스를 하고 두 번째 여기 길이 x, 이쪽 길이 y라고 놨을 때 자, 이 알파벳이 뭐죠? 2의 2g 2g의 길이의 제곱이 x, y가 되더라. 여기가 2고 여기가 g입니다. 현재.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근거를 뽑아내세요. 그러면은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x 변이랑 y 변을 포함하는 직각 닮음을 찾으셔야 된다는 근거. 근데 그걸 찾게 되면은 결국에는 각도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수직 보고 여기를 동그라미 당긴 다음에 이쪽 수직 보고 이쪽을 x로 당기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12랑 또 엮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삼각형 하고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큰 삼각형의 닮음의 연관성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A 닮은 그냥 무조건 되는 거긴 해요. 그죠? 그러면은 비율 체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x 대 4는 12대 y. 16대 y.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이 빨간색 그 비율 체크로부터 x 대 4는 16대 y라는 것을 얻게 되고 이걸 풀게 되면 xy가 6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6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면 2g가 얼마니까? 그렇지. 자, 최종적인 결론은 2g의 길이가 8이 나오게 되고 여기가 8이기 때문에 4 빼면 내가 원하는 길이가 여기가 4가 나오게 되는 거지. 결론 이렇게 되죠. 실제로 시험에서는 오답률이 가장 높았어요. 맞추는 애들이 몇 명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너가 이제 1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고민했었더라도 풀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는 시험 상황에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면 고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45분이니까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모든 그림을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보지 않았던 그림이 나올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걸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접근하는 거 일단 알고 있는 것서도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밑바탕에서 뭘 찾으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알겠죠? 이쪽 길이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그 소공식으로부터 일단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x, y를 찾았어야 됐고 x, y에 대한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닮음을 찾았어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 거꾸로 조금 생각하는 이제 연습을 조금 하시면 내가 뭘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조금 부합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른 와.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 그림은 너무 많이 봤던 그림이고 맞죠? 너무 많이 봤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림 같이 한번 체크해볼게요. 이제 사실 너무 뻔한 문제들이라서 자, 이상하게 여기 각도의 크기를 다 똑같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거 하나만. 체크하는 방식은 무지무지 쉽습니다. 이게 결론은 제일 이제 A, B, C랑 안쪽에 D, E, F죠. D, E, F가 결국엔 닮음인 건데 큰 거랑 작은 거 닮음인 건데 이제 각도 체크하실 때 여기 A, B, C 이런 식으로 준다고 치면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봐야 되는 건 삼각형 외곽이에요. 제가 진짜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이 각도 외곽 푸는 거 이건 그냥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이제 직각 대하는 자세라는 거 이런 것들. 그럼 보게 되면 얘네 두 개 합이 외곽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B 플러스 동그라미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방식에 의해서 이쪽도 A 플러스 동그라미 여기가 C 플러스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니까 완전히 각도가 같아지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A의 닮음이 그려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너무 뻔한 그림이야 사실 이제. 일단 두 번째. 그 두 번째 그림을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처음엔 잘 못했어 이 그림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는 잘 하죠. 너네들이 이제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보통 이 문제는 길이를 물어봐요. 근데 사실 길이를 물어볼 때 여기가 싫어요. 뭐가 이상할까? C가 어디? 잘못하셨네요. 제가 색깔을 조금 헷갈리게 해서 여기가 B, 여기가 C, 네? 그럼 저거 동그라미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원래 있어. 그다음에 아니, 아니. 여기가 A라는 뜻이야. 여기가 A. 됐어? 저기 동그라미 조금만 더 색칠해주세요. 아, 여기 아니 그 옆에 이거 하얀 거. 제일 왼쪽. 이거? 네. 이제 됐어? 진짜 별. 두 번째입니다. 이거 두 번째 그림인데 특징에 딱 포커스 맞춰봐.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보여요. 이거부터 봐야지. 그 다음에 무슨 선 보여? 이등분 딱 보이죠? 일단은 이제 이게 필요한 거거든. 됐나? 그렇게 되면은 잘 봐야 돼. x가 외곽이야. 이 밑에 삼각형의 외곽이 x입니다. 그죠? 여기 몇 떨어졌어야 돼? X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해돼? 자, 위쪽 조그마한 삼각형에서 얘가 외곽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야 돼? X 마이너스 동그라미. 그렇지. A에 달고 위아래. 이거랑 이렇게 됐지. 됐습니까? 이 그림을 그 1단원 2등변 삼각형 단원에서는 결국에는 이 이등변을 보이기 위해서 반대로 갔던 거를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닮은수. 정리해야 돼. 됐습니다. 이 정도 그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일단 닮은 기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닮은 비, 넓이 비, 부피 비 제곱, 세제곱 되는 거 이해되시죠? 네. 자, 한 장 넘어가면 여기 닮은 응용 파트예요. 가르칠 거 2개 정도 있습니다. 알겠죠? 닮은 응용 파트. 첫 번째, 교과서 기본 그림에 대한 내용에는 알아서들 그냥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피라미드 그림 3개 있죠? 네. 자, 요거 삼각형 요 그림. 그 다음에 모래시계.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랑 2개밖에 없어요. 그죠? 요 정도 2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거는 그냥 보시고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자, 넘어가면 가계등분선 성질 2개 나오거든요. 너네들이 좀 많이 간과하는 내용 중에 하나여가지고 한번 그냥 집어넣은 거고. 자, 내각이등분선 성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각이등분선 성질과 외각이등분선 성질. 알겠죠? 첫 번째는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사실 고등 과정에서도 많이 쓰고요. 실제로 내분과 이제 관련이 있는 공식이죠. 내분. 자, 여기 A, 자, 이쪽 B, P 이렇게 두면 여기 몇 대 몇이? 이렇게 A 대 B입니다. 그래서 자, 요 그림 형태에서는 요 점을요 이해하실 때 A 대 B 내분점으로 이해하셔요. 됐죠? 참고로 이제 A, B, C는 여기 B, C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분이라는 말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사실 외분은 이제 외분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 제목 자체는 외곽 이등분선이거든요. 그래서 외분이라는 말은 쓸 수 없지만 저는 이걸 내분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분 알겠죠? 그래서 여기 A 준이 교육원에 내분이 있어요. 아니야, 당연히 없고. 없잖아요. 내보는 없어. 뒤에. 내분 외분 5개.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지금 외곽의 이등분선으로 보는 거죠. 일단 봤을 때 증명 과정은 밑에 제가 그냥 달아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냥 보조선 긋고 그냥 닮음 찾는 거고 보통 안쪽 보조선 이용해요. 보통 안쪽.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랑 평행선을 이쪽 바깥쪽으로 그은데 하면 돼요. 근데 형태로 증명하는 거예요. 얘 증명할 때도 방법이 2가지예요. 바깥쪽으로 볼 수 있지만 보통 얘랑 평행한 거를 안쪽에 넣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너희들이 이 교육과정상에서는 외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A 대 B예요. 이렇게 A 대 B인데 결국에는 외분으로 설명하자면 얘가 A 대 B 외분점이고요. 맞죠? 근데 외분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얘는 어쨌든 이 점을 표현할 때 내분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A-B 대 B 내분점이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틀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외곽 이등분사 성질은 사실 외분점과 연결한 게 아니라 내분점으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소재다. 그래서 둘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고 잘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요. 자, 평행선사의 성분 길이 알아서들 보세요. 저는 밑에 걸 겁니다. 컨셉 4. 사다리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때 그 공식을 외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뭐 공식 외우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제가 이론을 설명할 테니까 그 이론을 조금 받아들일 것. 자, 첫 번째, 시작은 삼각형이어야 돼. 시작은 삼각형이고 확장된 게 사다리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작은 삼각형으로부터 출발을 할게요. 내용 받아들이시고, 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죄다 닮음이야. 근거는 그냥 항상 닮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자, 등분할일 때 도형.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등분할이라는 거는 변을 같은 비율로 조금 분할한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 조금 설명하자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중점이죠. 중점하면 자 1대1, 1대1 이렇게 쪼개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우리는 확장해서 4등분, 뭐 내지 6등분, 8등분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쉽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일단 4등분으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변의 비율이 4등분인 거야. 지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결론은 도형적으로는요. 얘네들이 다 평행하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맞죠? 도형적으로는 얘네들이 다 평행하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길이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길이비. 이 길이들에 대한 비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이제 일단 사전 작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이제 지식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있죠.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있고, 중점 연결 정리는 뭐냐면 그냥 삼각형에서의 변에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자, 버전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그러니까 흰 색깔은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흰색. 그럼 우리가 결론을 아셔야 되잖아. 이게 가정이고, 자 결론은 뭐냐면 평행하다. 첫 번째 결론 평행하다. 두 번째 결론이 그렇죠. 몇 대 몇? 1대2다. 이게 두 가지 결론이에요. 근데 이 버전 말고 다른 버전도 있어.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 두 번째 버전은 중점에서 날렸을 때 흰색이 가정입니다. 중점에서 평행선을 날리면 이게 가정이에요. 중점에서 평행선을 날리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여기도 중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 두 개예요. 결론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둘 다 중점 연결점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어느 반에는 이 이론의 근거는 사실 얘고요. 얘의 근거는 또 뭐겠어? 닮음이에요. 뭐냐면 1대2 닮음. 1대2 닮음. 그래서 중점 연결 정리는 기본적으로 1대2 닮음을 보는 것이고 이걸 1대_n 닮음으로 확장한 게 이 그림이에요. 1대_n 닮음으로. 됐죠? 그럼 너네는 그냥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것이 이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다 닮음이고요. 비율은 1대2, 1대3, 1대4 뭐 이렇게 닮음이 갈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뭐 볼까? 여기 A, 2A, 여기 A, 오케이. 3A, 4A 이렇게 갈 거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길이들 볼 때 여기를 길이를 0으로 보셔야 됩니다. 0. 알겠죠? 점은 길이를 0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뭔 거 같아?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이런 형태죠. 등차수열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 길이들 사이의 관계는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관계가 있고요. 일정 수를 더하는 규칙을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제 풀이 때 활용 어떻게 하냐 이런 느낌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잘 봐. 똑같이 4분할로 가겠습니다. 4등분할로 가고요.
생각해. 4등분할. 예를 들어서 길이를 이런 식으로 줘. 여기를 뭐 8로 주고 여기를 2로 줘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 얼마고 이 길이 얼마일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길이들 사이의 관계가 등차라는 걸 알게 되면 결국엔 등차 수열의 핵심은 칸수색입니다. 칸수색이. 너랑 나의 차이가 몇 칸이야? 이게 등차 수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2랑 8은 몇 칸이에요? 2칸 차이 나는 거죠. 2칸. 이 항과 이 항 사이가 2칸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4요. 2칸 차이가 6이죠? 2칸 차이가 6이면 한 칸 차이는 얼마야? 3. 그게 등차예요. 그러면 여기 3 빼면 얼마? 그렇지, 여기가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3 빼면 얼마? 5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와. 알겠지? 길이를 잘못 잡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일부러 길이가 이거는 0이라고 봐야 돼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나오고 여기를 좀 잘못 잡아서 축이 좁거든. 여기 한 5 이 정도로 보는 게 낫겠죠? 8. 그러면 3이고 1.5잖아. 그럼 여기서 1.5 빼면 얼마? 1.5 빼면 3.5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로 바로바로 찾아야 되고 포인트는 등차 수열이었어요. 몇 칸이 몇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걸로부터 공차를 바로 뽑으세요. 근거가 되는 공식이 이런 거죠. 근거가 되는 공식이 이겁니다. A의 n-A의 m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문자를 좀 다른 걸 쓰자. AI 빼기 AJ는 보통 공차를 분차로 뭐라고 쓰죠? 공차 D라고 씁니다. D에 I 빼기 J야. 칸수. I칸 빼기 J칸. 그래서 I 빼기 J.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대수 공식에 있죠. 맞아요. 그것을 근거로 모티브로 한 공식 같은 겁니다. 알겠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죠? 확인도 했고요. 근데 저거는 무슨 아니에요? 그게 3.5에서 1.5. A면 5가 7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안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로부터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0이니까 이 길이 조건이랑 이 0이랑 차이가 4칸이니까 공차를 사실 2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너희들이 푸는 문제는 사실 삼각형보다는 사다리꼴이 많기 때문에 사다리꼴에서는 모순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할게요. 알겠죠? 조금 확장하시면 이제 사다리꼴이 나오는 건데 사다리꼴도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현아 좀 일어나봐. 그 사다리꼴도 설명 똑같이 합니다. 알겠죠? 사다리꼴도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다리꼴 문제 풀 때 너희들이 일단은 제가 이제 문제 푸는 걸 쭉 봤는데 보통 사다리꼴 보조선은 2개가 활용되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건 없어. 이제 절대적인 건 없고 그냥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사다리꼴 문제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선 2가지 중에 하나가 수직선, 두 번째가 평행선이에요. 그런데 중2 수학은 압도적으로 평행선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중3 수학은 압도적으로 수직선이 많아요.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행선 쪽을 조금 주목하셔야 되고 수직선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수선을 이런 식으로 내린다는 거야. 됐죠? 이게 수직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평행선은 뭘 말하는 거냐? 2개 중에 하나랑 평행한 거를 반대편에서 긋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 구조선은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알겠죠? 여기 좀 볼게요. 봐봐. 자, 저희 주장은 이 변길이들의 비율도 다 등차야. 비율이 아니죠. 다 등차 수열의 관계를 갖고 있다. 저희 주장입니다. 근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당길 수 있고요. 당기게 되면 이 안쪽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 길이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이가 B일 때 여기가 길이가 다 B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왼쪽에서 설명했던 거에 따라서 이 조그만한 것들의 길이는 등차 수열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A, 2A, 3A, 4A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이 길이가 B고요. 두 번째 이 길이가 뭐가 돼요? A 더하기 B고요. 얘는요? 네. 누가 봐도 등차인 게 딱 보이는 거죠. 공차는 여전히 똑같이 A가 공차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어? 아, 사다리꼴에서도 이 길이들이 다 등차를 이루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똑같이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4다. 두 칸이 12 차이다. 공차가 6. 그럼 여기가 10. 그럼 모순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됐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너네 뒤쪽으로 하나 넘기면 그 밑에 방법 1과 방법 2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대각선을 그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대각선 긋는 방법도 소개를 조금 시켜드릴게요. 대각선 긋는 방법은 뭐냐면 대각선 긋는 방법은 여기서 대각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또는 이렇게 그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밑에 초록색 삼각형은 얘 때문에 등차가 되고 A, 2A, 3A, 4A 이렇게 되죠? 네. 두 번째 빨간색 삼각형은 거꾸로 등차가 되는 거예요. B, 2B, 3B, 4B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를 보더라도 등차가 되더라도 첫 번째 요 길이 4A고요. 요 길이가 4B로 출발하거든요. 두 번째가 A 플러스 3B예요. 공차가 뭘까요? A는 더해졌고 A 마이너스 B. B는 하나 빠졌죠. 그렇죠. 공차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이던 증명 과정은 똑같다. 알겠죠? 이렇게 보이는 방법도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공식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외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식은 외우지 않고 우리는 항상 등차로 풀 거예요. 이거는. 알겠지? 이렇게. 자, 한 장 넘기게 되면 뒤에 문제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문제. 이제 문제 중에 7번 보일 거야. 진짜 쉽거든요? 7번에 사다리꼴 그림 주어지는 거 맞죠?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분할로 안 준다고 치면 이 그림을 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중간에 끼어있는 요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지금 14인 거거든요? 지금? 봐봐, 너네들 입맛대로 맞게 풀면 돼. 너네들이 4분할을 하려고 하든 8분할을 하려고 하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딱 보시면 얘랑 차이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뭘 찾는 거지? 지금 이 문제가? A 찾는 거지. 요 위쪽 길이 요거 찾아볼게요. 요거. 요 길이가 이제 몇 차이가 나죠? 6이죠, 6.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조건이 더 없어? AD 길이 구한대. 그러니까 그걸 그거밖에 없어? 조건이 부족한다. 아니 조건이 부족하죠. 왜냐면은 A2랑 A, B의 비율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그러면은 2 넣고 밑에 6이니까 1대 3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그러면은 얘가 8이고 얘가 8이죠. 아니죠.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거야 이거. 문제 못 풀겠네. 그 임의대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임의대로 갈게요. 보통 여기 비율을 이렇게 이제 만약에 준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4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는 3칸 차이인 거죠. 맞아요. 얘랑 얘는 3칸 차이인 거죠. 3칸이 지금 차이가 얼마나 죠? 3칸 6차이지. 6차이. 맞아. 한 칸은 몇 차이라고 봐야 돼? 2. 그러면 여기를 마저 분할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두 칸 2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딱 맞거든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이고 그럼 여기가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제 이거는 추가 조건을 무조건 줘야 돼. 이 왼쪽에 비율을 주던가 아니면 저 14랑 8 말고 다른 길이를 주던가. 알겠지? 그러니까 길이를 3개를 주던가.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성립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조금 풀어주면 되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그림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다 이해했지? 요 그림 또는 사다리꼴 그림은 그냥 등차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두 번째 그림이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너희들이 여기서는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착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식이 이제 생긴 모양이 조금 예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전 이거 외우라고 해요. 예뻐서 합분의 곱이지. 맞아? 그 공식의 형태가 합분의 곱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잘못 외우시면은 시험에서 의문사가 나오거든요. 이거 갑자기 그냥 왜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틀려서 와요. 근데 보면은 보통 그림을 잘 못 봐서 틀린 경우가 이제 대다수야.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이 그림은 삼각형 두 개가 엮여 있는 그림입니다. 엮여 있는 그림. 예, 그림 삼각형 두 개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엮여 있을 때는 이제 이 세 삼각형의 비율이 요게 다 평행선입니다. 이
이 그림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그림에서만. 그러면 이제 여기가 A고 보통 여기가 B일 때 너네들이 사실 이 그림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고 이 그림은 공식 써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오지선다로 나와요.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그럼 이 문제 상황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첫 번째 봐야 되는 포인트가 첫 번째는 삼각형. 이거 평행선 보세요. 됐죠? 평행선 보셔야 돼요. 평행선을 갖다가 보게 되면 지금 결국엔 닮음이라는 거잖아요. 그치? 네. 아, 삼각형이 먼저가 아니네? 미안. 노란색 먼저 봐. 모래시계. 모래시계 먼저 봐야 되는 거 맞죠?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인데 A 대 B 닮음입니다.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율을 어떻게 돌리냐면 이렇게 돌려요. A 대 B. 그리고 빨간색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 비율이 여기랑도 같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맞아요? 조금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 물어봐요. 보기 중에 있을 겁니다. 보기 중에 이 밑에 여기 비율 물어봅니다. 여기가 A 대 B예요. 과정 이해하셨죠? 저기가 A 대 B입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를 물어보는데 여기. 그래서 여기 길이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결국에 닮음비 써서 비례식을 푸는 것에 불과해요. 알겠죠? 따라서 닮음비가 몇이기 때문에 A 대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인 문자 뭐냐? EF. 자, EF 길이 대 B. 요걸 갖다가 푼다. 그지?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B. EF의 길이는 자, 따라서 A 플러스 B분의 AB가 나온다. 합분의 곱이다. AB. 그래서 합분의 곱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름 예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외우면 조금 편리한데 과정도 중요하다. 모래시계 보고 삼각형 보고 닮음비 쫓아서 이 길이까지 도출한다. 그 과정에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변의 비율이 A 대 B가 된다는 거가 항상 물어보는 보기다. 됐죠?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림이고, 너네들이 이거 왜 틀려서 오냐면, 이거 함정이 이거야. 그림을 줄 때요. 하게 안 이거- 주잖아.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림 이렇게. 아, 무슨 차이인지 모르나? 모르겠어. 모래시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림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이랑 달라요. 맞아? 네. 이 그림이랑 이 그림 다른 거야. 여기 차이 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A, B 길이 보시고 바로 갈기면 무조건 틀려요. 알겠죠? 그럼 이제 대비. 그럼 뭐냐? 저희 수학은 수학은 항상 똑같아. 이 변칙적인 변형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연결을 짓게 돼요, 보통. 그러면 네가 평행선을 이렇게 땡기면 되지 않냐? 맞죠? 평행선을 이렇게 땡기면 이 삼각형의 닮음으로부터 여기를 찾는다. 알겠지? 여기가 목표가 되고요. 그 목표 값을 찾아서 여기 알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조건 주어질 테니까요. 이해되시죠? 여기 A고 B 이렇게 주어질 건데 저 목표를 찾고 목표와 B를 가지고 저 왼쪽 그림을 푼다. 이게 끝이야. 이해됐나?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가리면 이 왼쪽 그림이랑 똑같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갖다 쓰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을 한다는 거야. 목표가. 알겠지? 주의하십시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진짜 이거 신경 안 쓰면 틀려요. 이게 아싸 개꿀 하고 학군에 딱 쓰자마자 바로 그냥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된다. 그 훈련은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도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 두 개는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등비 하나 더 소개합니다. 등비. 이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어. 이 그림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어요. 직선이 하나가 놓여져 있고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아, 맞아요. 이게 정이고 연달아 정이 붙어 있는 이런 그림. 자, 이런 그림이 나올 때가 간혹 가다가 있는데 이 그림에도 사실 뭐가 숨겨져 있냐? 비율. 비율 같은 게 조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변 길이 비율을 볼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이 3개거든. 하나 더 보이죠. 작은 거. 조그만 하나 더 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거예요. 이 정 세 개가요. 한 직선을 공유하면서 꼭지점을 한쪽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연달아 생기잖아. 그럼 이 정들은 다 관계가 생겨요.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한 변 길이 비율이 다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등비예요. 증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변 길이를 다 A, B, C라고 해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놓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엔 뭐로부터 증명이 되냐면, 자, 해당 삼각형 두 개의 닮은 비로부터, 얘네 두 개가 닮음이다. 또는 이거를 닮음으로 설명하지 않으려면 기울기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선.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설명해도 충분해요. 알겠죠? 같은 방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닮음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너네 삼각형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있고요. 큰 게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쪽 길이는 자 A야. 맞죠?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네. 요 길이 어떻게 표현하래요? B 마이너스. 그렇지. B-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정은 이제 한 변 길이가 B인 거니까 여기가 B인 거고, 자 여기는 그렇지. C-B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비율 체크는 무지무지 간단합니다. 이렇게 체크해요. 이렇게. 맞죠? 따라서 A 대 B-A는 자, B 대 C-B로부터 내항 외항목을 처리한다. 알겠지? 그래서 전개하시면 자, 내항목부터 B제곱 마이너스 AB는 자, 외항목은 AC 마이너스 AB 얘로부터 AB가 소거됨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지. B제곱은 AC를 얻게 되죠. 등비준화. 됐나? 그래서 ABC의 관계도 B제곱은 A 곱하기 C니까 이 관계가 등비수열 관계로 있다는 거 됐죠.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것 같아서 닮음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알겠죠? 1차함수랑 연계. 알겠죠? 1차함수랑 연계해서 그럼 너희들 보는 관점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얘들아. 1차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기울기야. 기울기가 뭐기 때문에? 생명. 닮은 비. 알겠지? 기울기가 닮은 비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어. 몇 대 몇이야? 3대 2. 네, 그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3대2가 중요하다. 기울기. 그렇지. 1차 함수와의 연계성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1차 함수가 1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직선 나올 수 있다.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끝인 것 같아. 뭐 잡다한 건 얘기 안 할까? 잡다한 건 그냥 문제 풀면서 우리가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넘기세요. 넘기게 되면 불문제는 없고 이 그림들은 참고로 이 그림들은 고민 한번 해보셔. 네. 시험 때 많이 나왔던 빈출 그림들을 그냥 가져다 놓고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넘기고 자 마지막 닮은 활용 쪽 보겠습니다. 심화 개념을 조금 설명하려고 앞부분을 조금 땡겨서 설명했어요. 아까 삼각형 중점 연결점이 설명했죠? 네. 맞아요. 그 내용이고요. 밑에 루트 1번을 좀 봐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고 우리 주간 테스트에 아마 이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범위에는 맞지 않지만 이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편하게 푸시면 돼. 알겠지? 오늘 이따가. 근데 이거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너희들한테 과제가 뭐냐면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사실 사각형의 원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평사에서 추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게 직사각형 되냐 마른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다 한 번씩은 확인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나 1, 2번은 괜찮은데 3, 4, 5, 6은 다 한 번씩은 확인하셔야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왜 마른 거가 되느냐? 일단은 중점 연결하면 무조건 평상을 만족하는 게 일단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마름모로 결론을 내리고 싶으면 뭐도 보이셔야 돼요? 평사에서 마름모가 되는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것들 너네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저는 이것만 딱 보이겠습니다. 일반 사각형입니다. 일반 사각형. 어떤 사각형에도 관계가 없어. 알겠죠? 어떤 사각형에도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겨도 돼. 사각형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문제 스포했어. 자, 봐봐. 각변의 중점을 잡는다. 각변의 중점을 잡는다. 각변의 중점을 잡는다.
세모. 그렇게 할까요? 네. 잡아서 연결한다. 됐지? 무조건 평사. Y. 무조건 평사. Y. 됐죠? 왜요? 과정은 중점 연결 정리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표가 뭐지? 그냥 결론 안 던진다. 뭘 보여야 돼? 뭘 보여야 해? 평사.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어? 조건을 보인다. 그게 조건. 근데 조건이 진짜 많잖아요. 정의를 보일 거예요. 정의. 알겠죠? 정의로 보일게요. 정의. 정의로 보이겠다는 건 어떻게 보인다? 이게 평행평행임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활용하는 보조선은 얘들 여러 가지 사각형 한정으로는 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보조선은 대각선이야. 알겠지? 그래서 대각선을 찌 그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삼각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점 연결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중점 연결했으니까 중점 연결정의 때문에 이렇게가 평행하다가 결론이야. 근데 그걸 거꾸로 봐. 밑에 삼각형으로 보세요. 중점 연결이거든요. 이렇게도 평행이라는 게 결론이야. 이해됐지? 그럼 마주보는 게 두 개가 평행하다는 거 보이시죠? 끝. 그걸 돌려서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이쪽 대각선 보조선 찍 긋고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요. 알겠어? 간단하죠? 그래서 중점을 연결했을 때는 무조건 평행사면이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내가 3번, 4번, 5번, 6번을 확인하라는 건 뭐냐면 직사각형 또는 마름모 쪽으로 보이려면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니까 인정을 하고 여기서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지 3, 4, 5, 6번이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알겠죠? 그거를 한 번쯤 다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넘어갈게요. 중선 또 중요한 게 나오면 무게중심도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무게중심 좀 중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무게중심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정의적인 부분만 조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맞죠? 세 중선의 교점이고 중선 개념 다 뭔지 아시죠? 꼭지점과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 중선입니다. 근데 중선은 세 개를 그릴 수 있고요.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관련해서는 정리 두 개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개념 자체는 중점, 여기 중점을 연결하고 요게 중선, 넓이가 몇 등분 된다? 2등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선 하나 더 당겨요. 이렇게 중선 당기고 나머지 하나를 더 당기면 무게중심에서 만나.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사실 두 가지는 뭐냐면 이게 몇 대 몇이다? 네. 그렇지.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 참고로 증명과정은 제가 밑에다 달아드렸나? 안 달아드렸네? 증명과정은 보통 여기 중점이지. 맞아? 중선이니까 여기 중점이지. 중선이니까 중점 연결하면 뭐야? 중점 연결점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이게 1대2가 돼요. 그죠?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증명 안 할게. 이제 보여줬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2대1로 내분이 되더라. 여기가. 이게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거의 한 60%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넓이에 관련된대요. 넓이가 몇 등분 되더라? 6등분 되더라. 되셨지? 그래서 넓이가 또 6등분 되더라. 넓이 6등분 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까지 물어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는 몇 등분이야? 13분. 이 노란색 관점으로 보게 되면 3등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죠? 정리하실 땐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되더라. 첫 번째, 중선을 2대1 내분한다. 자, 요거랑, 넓이, 6등분 된다. 자, 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리고 사실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중심 문제는 거의 안 줘요. 어떻게 주죠? 변의 비율로 일반화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변의 비율. 예를 들어서 여기 항상 중점을 안 준다고. 예를 들어서 3대2 찌 1대2 찌 그거 놓고 문제 출발이야.
이런 상황에서 너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을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지? 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 넓이 아닐까요? 어떻게 할까? 높이비 아닐까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보조선 무조건 써야 되는 건데, 자, 이런 문제는 자, 보조선 좋고 그림 두 개 찾는 거야. 근데 보통 이 그림이 가장 많이 찾아야 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 수도 있어.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 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럼 지렛대 써요. 알겠지? 이것도 하기 싫으면 지렛대 원리 쓰셔야 돼. 알겠지? 쌤 알려주세요. 사실 지렛대 원리가 한 방이야. 이거는 왜냐면 지렛대 원리는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이 그냥 답이 나오게 돼. 확정적으로. 근데 위쪽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림을 찾아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알겠죠? 네. 자, 가볼게요. 잘 따라와야 돼. 알겠지? 첫 번째. 사실 과학의 원리를 조금 빌려서 쓰는 풀이 과정입니다. 알겠죠? 근데 약간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어. 전제 조건은 뭐냐면 무게 중심이라는 아이디어를 이해하실 때 약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 어떤 시소가 있는데 20kg인 사람과 30kg인 사람이 양쪽에 시소를 타는 거야. 시소 타봤지? 네. 시소를 타는데 시소를 탈 때 목표가 뭐냐면 얘 왼쪽과 오른쪽에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어. 밸런스. 근데 일반적으로 시소는 항상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기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목표는 뭐냐면 이 부분을 적당히 옮겨서 얘네 두 개가 딱 평행을 유지하게끔 균형을 맞추고 싶다가 전제 조건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30kg에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가 3대 2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 두 개 곱한 것과 얘네 두 개 곱한 것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을 유지하게끔 이 부분을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시소에 약간 받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균형이 딱 유지가 되겠죠? 이게 이 문제풀이의 전제 조건이야. 알겠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그럼 첫 번째 일로 와봐. 반대야. 이미 시소는 놔져 있어. 네. 평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무게 몇 자리랑 몇 자리를 놔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팁은 여기가 5등분이고 여기가 3등분이면요. 보통 통분해서 15등분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애초에 무게 놓을 때 여기 2kg, 3kg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놓는 게 편해? 5배씩 해가지고 45, 3배죠, 3배? 3배를 해서 놓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대 2면 이쪽으로 더 가벼운 애가 오고 이쪽으로 더 무거운 애가 와야 되는데 비율이 3대 2로 와야 돼요. 맞죠? 네. 2대 3, 맞지? 2대 3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는 6A 3배 한 거야. 여기는 9A 이렇게 일단 놓으면 딱 된다. 그럼 균형이 맞춰지는 걸 이해되지? 그리고 여기까지 맞았으면 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시소는 이쪽으로 무게를 받게 돼요. 무게를 받을 때는 얘랑 얘의 합산의 무게를 받게 됩니다. 몇 킬로를 받게 되는 거야, 이 경우는? 역시 50kg의 무게를 이쪽으로 받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쪽에서는 몇 A가 이쪽에 무게로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15A의 무게를 받게 되겠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상황?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시소가 놔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이미 몸무게 결정했거든요. 네. 두 개 곱하면 12A죠. 12A가 되도록 오케이. 여기를 세팅하면 되니까 여기가 12A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균형이 맞을 거예요. 그럼 이쪽이 받는 무게는 18. 두 개 더하면 18A. 그리고 마지막 시소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소는 여기 18A, 여기 9A. 몇 대면? 1대2. 그러니까 1대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대 2. 됐지? 그 다음에 이쪽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 여기 놔져 있잖아. 15A, 여기 12A. 5대 4죠? 4대 5. 반대로 4. 여기가 5대 여기가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게 지렛대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지렛대 호랑. 이해되시죠? 지렛대는 알고,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고 이거 금방금방 나오네.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적용할 수 있으면 다음번에도 또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확정적으로 답을 내놔요. 알겠죠? 얘는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삼각형 찾고 바깥쪽으로 보조선 이런 식으로 당기고 평행선 긋고 모래시계 찾고 삼각형 찾고 이런 식의 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시험 한정으로 이 지렛대를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알겠지?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 원리에 의해서 풀리니까요. 몇 번 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시험 대비 우리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요거 한번 시험 때 적용할 수 있게끔 조금 공부해서 한번 이제 써본다. 그렇지만 사실 수학적 본질로 놓고 봤었을 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요. 그 노트 1번 그림이 있을 겁니다. 두 개 그림은 외워요. 알겠죠? 두 개 그림은 외우고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그 넓이의 비를 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그리지? 자, 넓이의 비를 갖다가 우리는 외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그림은 진짜 유명한 그림이야. 아유, 첫 번째 그림은 진짜 유명한 그림이고 너네 아마 시험 문제 이 첫 번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근데 나올 때 항상 이 그림으로 나오진 않아요. 막 돌려서 나오고 또는 지금은 평행삼형처럼 보이지만 직사각형에는 줄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렇지만 항상 원리는 똑같습니다. 중점 이렇게 중점 내려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중점과 여기 중점이 연결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항상. 근데 직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그림 상황에서 넓이 보통 전화번호 외우듯이 특강 들으셨던 분들 기억날 거고 번호 기억나? 아니요. 444 여기 중점이고요. 여기 중점이에요.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대각선 그리고 중점 연결 됐지? 아, 네. 제가 방금 증명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중점 연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그림의 본질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문제 푸는 방식도 공부해야 돼요. 알겠지? 첫 번째 넓이 비율은 4대 4대 4 2대 5대 2대 3 이렇게 들어갑니다. 넓이 비예요. 그리고 전체 넓이 비는 다 더하시면 몇 S 나와? 5, 24 나오죠? 전체는 24 정도입니다. 그렇죠. 전체 24. 됐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일단은 이제 외워두셔야 되고요. 근거는 뭐냐면, 근거는 대각선 보조선을 찍게 되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에서 얘네가 하는 역할이 생겨. 뿅, 뿅. 무게중심. 정답. 왜? 이게 중선이고 이게 중선이니까. 대각선은 원래 서로를 이등분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선이 맞아요. 이것도 중선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따라서 얘네 두 개가 무게중심이 된다가 본질이야, 이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비율이 저렇게 떨어지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또 확인하셔야 되고, 보통 확인하실 때는 전체 넓이 24를 통해서 마지막에 여기 OS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OS를 제일 마지막에 증명해요. 여기 4, 4, 4 되는 거 보이고 2 되는 거 보이고 2 되는 거 보이고 3 되는 거 보인 다음에 평행삼형 전체 넓이가 24니까 나머지 것들 때는 여기가 OS가 남아. 이런 식으로 증명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우리는 뭐 2대1 이런 거 다 앞에서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비율 2대1, 넓이 2대1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한 방에 다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건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더라고. 가끔. 자, 두 번째 그림은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더라. 가끔. 근데 또 이게 가끔 나오면 또 틀려요. 이렇게 여기 중점입니다. 여기도 중점. 이렇게 되고 여기도 중점. 여기도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중점. 이런 그림이에요. 얘는 131, 1314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1314 또는 그냥 뒷번호 1314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이 넓이가 쪼개지는 게 여기가 1, 3, 1, 3, 1, 3, 1, 3, 4 이렇게 쪼개져. 그럼 얘는 전체가 20S가 나와요. 이렇게.
되셨나? 뭐 증명 과정은 사실 뭐 이런 보조선들 이렇게 당겨서 확인하거나 뭐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S일 때 이쪽 위쪽으로 생긴 거 얘도 S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2S니까 뭐 비율이 1대 1이어서 이쪽은 2S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치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지? 근데 이거는 잘은 안 나오는데 뭐 나오면 그냥 뭐 1314로 그냥 문제 풀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 부피비 얘기 나오고 있죠. 제곱, 세제곱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얘기할게요. 10분 정도 남았네. 피타고라스 정리는 뭘 설명해야 되나? 설명할 거 별로 없는데 유클리드 그림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설명하고 끝낼게요. 유클리드 증명 방법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알겠죠? 근데 너희들이 이 과정을 조금은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좀 쉽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도 사실 증명 과정을 이거 한번 진짜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아 이런 거구나 느껴보지 않으면 이거 시험에 나오면 못 풀어요 결국에. 알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증명 과정의 그림은 앞쪽으로 가자. 앞에 과정을 조금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같고요. 자, 한번 증명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정사각형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자, 이렇게 볼게요. 증명은 이게 쉽긴 쉽거든? 근데 자기가 안 해보면 또 이 과정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시험 때 고민하게 됩니다. 안 해보면. 알겠죠? 한 번쯤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봐봐. 일단 시작은 이렇게 돼. 얘가 직각이 여기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왼쪽 넓이랑 오른쪽 넓이를 더하면 아래쪽으로 가요. 이런 뜻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얘로부터 출발합니다. 조그마한 걸로 하자. 알겠지? 조그마한 걸로 보여드릴게. 일단 첫 번째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옮기는 형태로 증명이 돼요. 저 삼각형의 넓이가 모양이 바뀌지만 넓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뭔가가 증명이 되더라. 그럼 첫 번째는 이겁니다. 봐봐. 이건 일단 인정되시죠? 네. 평행, 저게 평행이지? 그러면 요거를 일로 당겨.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긴 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두 개 넓이 어떨까요?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은 얘랑 같은 걸 찾는데 합동인 걸 찾아. 근데 보조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림상으로. 맞지? 합동인 걸 찾으실 때 이렇게 찾습니다. 여기랑, 자, 두 장.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 자, 회전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기가 회전 중심이고, 얘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변길이 여기 정이니까 변길이 같고, 이쪽 변이랑 얘랑 같고, 그 다음에 끼인각 같고. 그래서 SAS 합동 나옵니다. 돼요? 네. 됐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평행이를 이용하면 이 꼭지점을 쭉 당기면 이렇게 들어가죠. 요 직각삼각. 여기. 결론이 이겁니다. 그렇죠? 일로 들어가죠. 돼요? 네. 이게 얘랑 같다는 거지. 두 개 넓이는 어떻다?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걸 두 배 한 거는 같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 정사각형은 이쪽 직사각형으로 넓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반대편도 똑같이 증명한다. 이렇게 되지. 자, 첫 번째 직각인 거 맞아? 직각. 첫 번째는 직각인 거. 그 다음에 왼쪽으로 친 거 이거 친 거 됐어? 그 다음에 돌린 거, 누른 거. 알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다 상통속인 거예요. 과정이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고요. 보통 이 문제 상황에 오지선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 나와요.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간혹가다가 물어보는 심화 컨텐츠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물어볼 수 있는 심화 컨텐츠는 여기야. 여기 넓이 얼마? 이렇게 나와. 이 그림에서 물어볼 수 있는 심화 컨텐츠 요 직사각형, 요 삼각형, 요 둔각 삼각형 넓이 얼마야?
결론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삼각형 ABC 넓이랑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뿐만 아니라 얘네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생기는 중각 삼각형도 그렇지 ABC랑 넓이가 똑같습니다. 또 누구 있죠? 이렇게 된 것도 넓이가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심지어 얘는 합동이야, ABC가. 알겠지? 그래서 이쪽만 보여드릴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게 얘랑 넓이가 같아진다는 것만 조금 이해해볼게. 여기 살짝 지우자. 여기만 지우면 돼. 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현재 얘니까 높이만 찾으면 돼. 그치? 근데 높이를 찾을 때 이 연장선에 대해서 수선이 이렇게 내려간 게 이 길이가 저 높이거든요? 맞죠?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죠. 피타고라스 증명 방법 중에 피타고라스 증명 방법 중에 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 4개 돌아가는 이 4개가 싹 다 직각 합동인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높이를 찾는 것이었어요. 요거 노란 색깔 높이를 찾는 게 목적이었고, 이 직각이 얘랑 합동이라면 뭐랑 같은 거야? 이렇게 길이랑 같은 거예요. 노란색이 이 노란색과 길이가 같은 거예요. 되죠? 네?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이니까 얘랑 얘가 길이가 같다. 근데 얘는 얘랑 길이가 같다. 되셨지?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어떻고 윗변의 길이가 어떻고 같고 정사각형이니까 뭐가 같고? 그렇지. 높이의 길이가 같으니까 넓이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 과정은 3학년까지 이어집니다. 3학년에서는 이 그림을 삼각비로 물어봐요. 알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물어봐. 알겠어?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부분이다라는 뜻이네요. 나머지도 똑같아. 여기도 결국엔 높이 값을 찾으려면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조선을 다 당겨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같은 방식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이쪽의 넓이를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그냥 ABC의 넓이랑 같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더라고요. 네. 되셨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린 거예요. 됐죠? 네. 증명 과정은 반드시 한 번은 무조건 볼 것. 시험에 나옵니다. 네. 알겠죠? 서술형 평가로 나오게 되면 이거 증명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제가 과정을 밑에다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월리스의 방법은 제가 아까 제 증명 보여드렸던 거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방법 그냥 보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방법은 그냥 어떻게 하고 있죠? 가위로 자른 다음에 다시 재조합해. 되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됐습니다. 자, 이그젠플 쪽 보시면은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림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3번 체크, 4번 체크 이그젠플에 3번 이그젠플, 4번 이그젠플 체크 어렵게 나오더라. 알겠지? 어렵게 나오더라. 그림 봐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일단 아직 시간 한 1분 남았는데 이거 설명해야 돼요. 마지막 피타고라스 정리 때 나오는 일단 이 짤짤이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근데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해서 마무리할 거니까 일단 밥 먹고 8시에 오면 그 프린트상의 그림은 좀 예쁘게 나왔는데 사실 예쁘지 않아요. D의 위치와 E의 위치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D고 피타고라스 그냥 증명 과정이고 여기가 수직이에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과정을 그냥 이제 써드리면은 그 일일이 그냥 다 증명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지금 D 제곱 이 그림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D 제곱 BC 제곱 이렇게지. 그게 이제 뭐랑 같냐면 DC 제곱 B2의 제곱 이렇게 제곱이랑 합이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 일일이 다 피타고라스를 증명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길이 뭐 A라고 두고 그
여기를 이제 뭐 B라고 두고 이쪽을 X라고 두고 이렇게를 이제 Y라고 두고 실제로 왼쪽과 오른쪽을 계산을 해서 두 개가 같음을 보이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보이자면 D2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뒷변으로 하는 직각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 값이 D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BC를 뒷변으로 하는 삼각형 큰 거 보세요. 큰 거. 그러면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게 현재 좌변입니다. 그죠? 우변은 어때요? 우변. 실제로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변 보면은 DC를 뒷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그러면 A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2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보시면 X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그 값이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더라. 가볍게는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니까 뭐 어렵게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렵게 나오냐면 뭐 중간중간에 닮음이랑 그림을 섞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식이 성립하니까 이 정도는 조금 공식으로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상황은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수직일 때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을 고려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 상황을 갖다 고려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같아요. 상황은 같고 똑같이 설명할게요. A, B, C, D 가운데 교점을 5라고 하자. 올렸을 때 성립하는 것은 A, B 제곱.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 제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더하기 CD 길이의 제곱. 자, 이걸 계산을 했더니 BC 제곱 더하기 AD 제곱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마주보는 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에요. 과정은 똑같죠? 과정은 이렇게 여기 X, Y, A, B 이렇게 놓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왼쪽과 오른쪽을 값을 확인한다. 왼쪽 확인하시면 X제곱 더하기 A제곱.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빗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CD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CD는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 그냥 확인 안 할게요. 반복적인 그냥 계산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놓고 사용하는 게 맞긴 맞는데 실전에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걸 갖다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4번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원. 히포크라테스의 원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히포크라테스의 원도 그냥 결과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과정은 제가 증명 과정 그림 너무 이상하다. 그 증명 과정 제가 써놨으니까 이게 원리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직각삼각형이 이제 발생할 때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를 이제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생각했을 때 색칠한 부분을 이쪽을 색칠한 부분으로 줘요. 보통 이제 이쪽을 색칠한 부분으로 넓이 주는데 결국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색칠 부분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집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집니다. 근데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걸로 나타내요. 근데 이제 전체를 써야 되는 건데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빼면 되냐면 큰 반원을 빼면 되거든요. 제일 큰 반원, 요거 맞죠? 전체에서 저 큰 반원을 빼면 되는데 이 전체를 구하는 과정도 부분의 합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전체 넓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간다? 중간 반원하고 삼각형하고 직각하고 자 오른쪽에 작은 반원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이 중간 거랑 작은 걸 더하면 큰 반원이 돼요. 이거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 일반원
닮음인 도형들이 자 이렇게 자 S1, S2 반원끼리는 반원끼리 닮음이죠. 그러면 이쪽의 넓이가 S1 더하기 S2가 되더라. 그냥 일반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반원하고 작은 반원을 더하면 얘를 뒤집어서 올린 게 이 그림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큰 반원이 되더라. 그럼 얘네 두 개를 합쳤을 때 얘네 두 개가 큰 반원이 된다고 하면 앞에 큰 거랑 뒤에 큰 거랑 일단 소구가 될 거 아니고 뭐만 남아요? 삼각형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에 나오면 풀면 돼요. 이런 뜻입니다. 넘기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그젠플 중에서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공식 적용에 불과하고 실전에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2번하고 4번 정도 되겠습니다. 2번, 4번, 6번 되겠네요. 2번, 4번, 6번. 이번 나오면 어떻게 할래? 그거를 옮겨서 잘라서. 잘라서 붙여요. 오케이. 그 PQ를 평행하게 준 이유가 뭘까요? 대각선이 수직으로. 그렇지. 대각선이 수직이 되게끔 하는 장치 같은 거겠지. 맞아. 그 풀이 과정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붙어 있는 삼각형을요. 오른쪽에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PQ를 평행으로 준 이유는 연장했을 때 이렇게가 수직 관계가 보여지기 위한 장치야. 알겠지?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이랑 같아지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주보는 이 변의 제곱의 길이 합이 같아지더라. 이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돼요? 그래서 현재 그림상황에서는 여기를 16으로 주고 이쪽 길이를 12로 줬는데 물어보는 거는 결국 AP의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이 길이 제곱, A제곱 빼기 B제곱 물어봤죠. A제곱 빼기 B제곱 물어봤죠. 공식 정리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더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4번 그림 보시면 4번 그림은 그냥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겠어? 그렇지. 대각선 그어야 되는 거 맞죠? 한쪽만 확인할게요. 여기 반원인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보조선은 이렇게 당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반이 히포크라테스의 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도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지는 거겠죠? 두 개니까. 왜냐하면 이쪽 위쪽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한쪽의 직각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아지는 거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에 6번 타입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만약에 원 또는 원의 일부가 나왔어. 이제 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중심과 연결하는 거를 너무 잘 못한다. 일단 중심과 원위의 어떤 점들을 뭔가 보조선으로 연결하는 행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풀어나가는 핵심 보조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안에 직사각형이 끼어있는 그림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한 변 길이 여기 지금 반지름 26이라고 나와 있고 자, 현재 이쪽 길이는 24라고 좀 주어진 거 맞죠? B2 길이 찾는 거예요. B2 여기네. 50으로.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55 넣어서. 15 땡겨서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삼각형 만들어서. 그렇죠. 여기가 20점이고 여기가 24니까 나오잖아요. 10까지 그래서 이쪽 길이를 찾으면 돼요. 그 가르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짤짤이로 그냥 공식 써서 길이 구하는 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보통 원위의 점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풀다 보면 항상 필요한 보조선은 중심과 연결하는 요선이거든요. 보조선의 중요성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왼쪽에 CH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 왼쪽에 5번인가요? 5번? CH 찾는 거고 참고로 CH도 고등 과정에서 많이 쓰는 건데 중등이라고 이걸 안 낼 이유는 없다. 알겠지? 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딱 보시고 선생님 갑자기 소공식 써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 여기가 수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식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성립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선 CH의 제곱을 물어봤는데 이거 너무 좀 많이 다뤘던 것들이야 우리는. 그치? 피타 응용 정리라고 해가지고 보통 왼쪽 직각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이 이 변 길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식 어떻게 들어갑니까? 24제곱 마이너스 C 보통 10제곱에서 4의 제곱을 뺀 것이 24제곱 마이너스 C 주황색 제곱으로 보존이 될 거니까 오른쪽에서도 24의 제곱에서 CH의 제곱을 빼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이걸 풀어주면 된다 라는 뜻이겠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3번 같은 거 푸실 때에는 3번 그림은 피타고라스 나무로 이제 이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제 3번 같은 거 푸실 때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나무가 이렇게가 하나가 나오고 이게 연달아서 이제 연결돼서 나오게 되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계속 붙어서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사실 수학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피타고라스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실 때는 합을 이용하는 거 맞죠.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정사각형의 합이 아래쪽 정사각형의 합으로 들어간다. A, B면 여기가 A 플러스 B로 들어가더라. 이걸 무조건 이용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닮은 피타네요.